어차피 주지도 않을 월급인데 막 부르는 거죠. 연봉 1억을 준다고 해도 월급이 밀리면 답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대한 후속편으로 건축 꿈나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설계사무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촬영을 너무 못한 것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학생분들이 가고 싶은 건축사 사무소들을 생각해보면 보통 사무소의 유명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이저를 갈 건지 아니면 유명 건축가의 아뜰리에를 갈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학교 교수님들의 이제 사무실에 일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첫 직장으로 다들 위에 세 가지 경우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처음과 다르게 다른 직장을 옮길 때에도 회사의 이름이나 과연 소장님의 영향력을 보게 될까요? 건축 설계 사무소의 이제 평균 근속은 다른 직장에 비해서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이직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직장을 선택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직장을 선택할 때랑은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돈이에요, 돈. 첫 직장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았으니까 이제는 100원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게 돼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커리어로서 첫 번째 직장으로서 이 정도 회사를 다녔으면 괜찮아 하면서 만족하고 그 다음 직장을 커리어보다는 돈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유명 건축사 밑에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쌓은 커리어에서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는 미디어에 나오는 건축사 분들의 실제 다른 사생활이나 성격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양한 이유에서든지 두 번째 이직을 할 때 선호 사무실은 돈이 큰 선택 사항이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실제 유명 건축사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딱히 나의 미래 건축 활동에 큰 영감을 주는 일은 많지 않아요. 물론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이런 네임밸류가 좋은 곳은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뽑는 기준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선발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역시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면 그래도 좀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믿을 수가 없는 게 뭔 놈의 교수 추천이 이렇게 많은지. 설계사무소들은 각 학교의 교수들이랑 친분이 중요해요. 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생태계가 공생관계인데 각 지역의 건축심의위원들이 각 대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심의 대상에 관해서 교수님들의 입김이 중요한데, 결국 교수님들과 사이가 별로이면 그 사무소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처음부터 사실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아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건축에서 돈이 많고 빽이 있다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실력이 없으면 언젠가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게 건축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가재며 본인 포트폴리오까지 돈 주고 맡겨서 유학까지 가고, 유학 가서 돈 주고 알바 써서 가재까지 해서 지금 취업을 해서 좋은 자리까지 앉아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도 이게 뭔가 세상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한국의 큰 설계사무소에서 어떤 이사나 아니면 소장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리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건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경험이 중요한 건데, 경험과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경험과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불공평에 어떤 포효를 하기보다는 중심을 지키면서 롱런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아무튼 다시 원래의 테마로 돌아가서 저는 학생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회사 네임드는 딱히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100원이라도 더 주는 사무실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스펙 쌓기를 쫓지 말고
그냥 내적 만족에 집중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또는 다른 사람의 명성이 결국 내 것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회사를 나오는 순간 그 명함에서 나오는 힘도 결국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결국 내가 중요한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늘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무튼 돈을 목적에 두고 회사를 탐색하다 보면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불량 회사들을 걸러야 하는데요. 임금 체불이나 아니면 소장이 또라이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가족 경영회사 이런 데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임금 체불이 있는 회사들은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돈을 더 준다고 사람을 꼬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주지도 않을 월급인데 막 부르는 거죠. 연봉 1억을 준다고 해도 월급이 밀리면 답이 없어요. 한두 번 밀리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인 게, 설계사무소에서 보통 월급이 밀린다는 거는 이미 협력업체들에게 줄 돈이 많이 밀려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전 직원들 국민연금도 모두 밀려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에 현재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는데 이마저도 밀려버리면 회사의 마이너스 재정 상태는 단기적으로 회생이 가능한 게 거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월급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는 보통 연봉을 알려주마 같은 그런 네이버 온라인 카페에서 많이들 정보를 알아보곤 하는데, 여기 올라오는 회사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입사를 하고서 월급이 밀린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빤스런을 하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돈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는 정말 더 큰 손해를 얻기 전에 손절이 답이에요. 저도 승진할 때 이게 많이 떼이면서 살았죠. 사실 회사 재정이 좋지 않은 경우는 회사 내부자 정보가 없으면 딱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기가 힘들죠. 이런 경우를 피하는 방법은 그냥 입사를 했다가 일하다가 한 달 밀리면 바로 퇴사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관심 있게 보는 사무소였다면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보세요. 그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되었다든지 일하는 사무소 직원들이 대폭 업데이트가 되었다든지 그러면 무슨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양한 사무실 경험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규모가 큰 곳에서 일을 해보면 큰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작은 사무소들을 또 경험하다 보면 또 건물들을 이렇게도 지을 수 있어 이러면서 생각이 조금 유연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월급이 밀리는 사무실들을 다녀보면 설계사무소 운영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1, 2년마다 짧게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밝히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월급이 한 푼이라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 맛있는 소고기 많이 사드시라고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운이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배우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본인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회사 직원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업무 능력을 높여보자라는 마인드보다는 신입이 열심히 해서 치고 올라오면 내 자리가 위험해라는 그런 방어적인 성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을 책으로 배웠어요. 옛말에 1류를 베끼면 2류가 되고 2류를 베끼면 3류가 된다고 했어요. 한국의 많은 사무실이나 소장님들을 보면 책을 보면서 항상 참고를 많이 해요. 그런 걸 보고 배우면 결국 내가 3류가 되는 거죠. 요즘은 점점 괜찮은 건물들이 한국에 많이 지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 너무 카피한 느낌을 많이 받거나 너무 유행에 따라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비앙케 인겔스의 다큐를 보다 보니까 비앙케 인겔스가 BIG다운 게 뭐지라는 그런 질문을 팀원들에게 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내가 알기도 어려운데 자신의 건축 스타일을 회사원들에게 물어봐요. 그 말인즉은 뭐냐면 자기 회사 팀원들이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축의 정체성을 가진 건축가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를 선택했어요. 돈을 모아서 이곳을 떠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거죠. 월급이 적으면 결국 자기 개발이 쉽지 않아요. 자기 개발에 투자를 못하고 하루살이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면 자기 개발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부가가치도 높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조차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어를 이야기해 볼게요.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어를 배우는 순간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모든 사무실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중국과 관련된 업무나 출장을 가는 것도 직책이 낮아도 기회가 생겨요. 영어는 사실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처럼 스펙트럼을 크게 키워야 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세상을 넓게 보고 한국을 벗어나서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참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에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세상을 넓게 보면 많은 기회들이 있는 거죠. 회사는 뭔가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면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회사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책을 사보는 직원을 위해서 흔쾌히 100원이라도 더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좋은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그 소장님의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전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의 어떤 이름이나 규모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본인의 그 내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설계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당연히 돈과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그러면 오늘 영상의 컨셉에 맞게끔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야지 책을 많이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